28살 1억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15년 후 43살, 자산은 20억이 되었습니다. 재개발 투자로 무려 20배를 불렸죠. 그런데 이분은 지금 매달 나가는 이자 때문에 잠을 못 잡니다. 월 500만 원을 벌지만 저축은 제로입니다. 성공한 투자자인데 왜 불행할까요? 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투자 공간입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성공한 투자가 어떻게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인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재개발 투자 문의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43세, 노량진 재개발 구역에 20억 원 가치의 빌라를 보유하고 있고 인근 전세 3억 원에 거주 중인 상황입니다. 월 500만 원을 벌고 있지만 매월 나가는 대출 이자로 인해 저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분의 부동산 투자 여정은 15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8세 처음 시작, 노량진 주거지역 빌라를 1억 원 투자에 3억 대출로 매입했습니다. 당시엔 무모해 보였던 선택이죠. 몇 년 후 재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작구에 신축 아파트로 입주권을 받았고 7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4억 원을 대출받았지만 재개발 성공이라는 달콤한 경험을 했죠. 그리고 13억 원의 매도, 무려 6억 원의 양도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량진 재개발 빌라에 투자했습니다. 2030년 준공 예정. 이번에도 성공할 거라 확신했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2년째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민, 매도 타이밍입니다. 지금 20억짜리 빌라를 내놓으면 일주일 안에 매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팔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2030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두 번째 고민, 재매수 결정입니다. 예전에 살았던 동작구 아파트 29평을 17억 5천에 다시 사고 싶습니다. 대출 없이 실거주하면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는 욕구가 큽니다. 하지만 17억 5천, 너무 큰 돈 아닐까요? 세 번째 고민, 상가 투자 제한입니다. 중개업소 지인이 투자용 상가를 추천했습니다. 6억 상가에 월세 120만원, 8억 상가에 월세 200만원, 13억 상가에 월세 350만원. 월세 수익이 나오니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데, 그런데 상가 투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괜찮을까요? 매일 밤 이 생각만 합니다. 왜냐하면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 43살 이제는 공격적 투자가 두렵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경험해본 것만 믿고 싶다는 겁니다. 재개발로 성공했으니 또 재개발, 아파트로 수익 냈으니 또 아파트. 단순하게 한 번에 올인하는 방식.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일까요? 상담을 진행하면서 세 가지 핵심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올인 투자 패턴의 반복입니다. 15년간 한 번에 한 자산에 모든 걸 겁니다. 1억, 4억, 7억, 13억, 20억. 투자는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분산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 들어보셨죠? 이분은 15년간 단 한 개의 바구니만 사용해왔습니다. 한 번에 올인 성공하면 또 올인. 28살 때는 먹혔습니다. 하지만 43살에도 같은 방식이 통할까요? 두 번째 문제, 현금 흐름 제로의 함정입니다. 20억짜리 빌라는 지금 돈을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매달 이자만 나갑니다. 월 500만 원을 벌어도 이자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저축은 제로. 불안한 비정규직 일자리에서 버티며 203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 일자리를 잃는다면? 만약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만약 재개발이 지연된다면? 플랜 B가 없습니다. 세 번째 문제, 과거 경험에 갇힌 의사결정입니다. 재개발로 성공했으니 또 재개발, 아파트로 수익 냈으니 또 아파트.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28살의 라이프 스타일과 43살의 라이프 스타일이 같을까요? 28살에는 공격적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자산을 키워야 했죠. 43살에 지금 정말 필요한 건 뭘까요? 더 많은 수익 아니면 안정적인 생활? 지금 이분에게 필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자산 증식이 아니라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히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20억을 5대5로 나눠보세요. 첫 번째 단계, 실거주 안정에 10억을 투자하세요. 17억 5천짜리 기존 지역 아파트 말고 10억 내외의 동작구나 인근 관악구, 25평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세요.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이자 스트레스가 완전히 종료됩니다. 평생 살 집이 확보됩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회복됩니다. 10억이 아니라 17억이면 안 되냐고요? 거주는 거주일 뿐입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단계, 현금 흐름 창출에 9억을 투자하세요. 나머지 10억 중 9억은 두 곳에 분산 투자합니다. 첫 번째 1층 상가 점포, 6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월 14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만드세요. 검증된 프랜차이즈 매장이 입점한 상가가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강남 오피스텔. 2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월 11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만드세요. 오피스 상권은 수요가 지속적입니다. 합계 월 250만 원의 고정 임대 수익이 생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근로소득 500만 원 플러스 임대소득 250만 원, 월 750만 원입니다. 만약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최소한 월 250만 원은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세 번째 단계, 예비비 및 취득세에 1억을 준비하세요. 매수 시 취득세 중개수수료, 긴급 생활비 6개월치, 예상치 못한 지출 예비용. 안전해 보이는 것과 실제 안전한 것은 다릅니다. 안전장치는 항상 필요합니다. 추가 선택사항도 있습니다. 만약 상가 투자가 부담스럽다면 일부를 금융자산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주 ETF로 연 4에서 6% 배당, 채권형 ETF로 연 3에서 4% 이자, 달러나 금으로 리스크 해지 등 예비비는 CMA와 발행어음으로 예치하는 방법 등 정말 다양합니다. 연 4% 수익만 내도 매월 추가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최종 결과는 이렇습니다. 대출 제로, 이자 스트레스 제로, 월 최소 250만원 자동 수익, 근로소득 일부 저축 가능, 삶의 질 급상승. 상담을 마치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제 고민은 어디에 투자할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였어요. 정확합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성공한 전략이 계속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28살의 전략과 43살의 전략은 달라야 합니다. 공격적 투자로 자산을 키우는 시기가 있고 안정적 현금 흐름으로 삶을 지키는 시기가 있습니다. 둘째, 입지는 투자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입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금 흐름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셋째, 오리는 성공의 지름길이지만 실패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한 우물만 파는 게 미덕일 때도 있지만 여러 개의 라인을 만드는 게 현명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넷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내 인생 단계에 맞는 전략입니다. 이분에게 필요한 건 17억짜리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10억 거주용 자산과 9억 수익형 자산으로 나눈 분散포트폴리오였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 부동산과 금융 자산의 비율을 구성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길 권유드렸죠.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보유해야 할까요? 이 투자 정말 안전한 걸까요? 더 많은 수익보다 안정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부동산 고민 사실은 숫자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 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고민에 구체적인 답을 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손해보지 않는 실용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사례나 상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